베스트 11이 아닌 유망주 11을 데리고 풀스쿼드에 가까운 첼시를 꺾고 카라바오컵 우승.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4대 우승컵 중 하나를 우리 리버풀이 가장 먼저 들어올렸다. 거기다가 리그 성적도 단독 선두에 FA컵도 16강에 올라있지 않습니까? 비록 챔스가 아닌 유로파에 출전 중이라 우승을 한다 해도 컷오프는 불가능하겠지만 자국 리그 트로피를 쓸어모으는 도메스틱 트래블에 유로파 우승까지 성공한다면 올해는 그야말로 우리 리버풀의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 클롭이 올 시즌을 끝으로 사임을 발표한 만큼 어쩌면 리버풀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될 수 있는데 그 정도면 라스트 댄스의 전리품으로 더할 나위 없겠지. 사실상 유스들의 힘으로 리그컵 우승을 차지한 만큼 리빌딩도 얼추 맞춰놓았겠다. 다들 내가 떠난 뒤에도 지금의 위용을 유지할 수 있겠지?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리버풀 팬들이라면 끔찍히도 싫어하는 리중딱 적어도 두 번 다시 중위권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으며 언젠간 벤제마 선배마저도 B클럽이라 인정할 수 있도록 리그를 넘어 유럽 정점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 살라와 누니에스 너희들은 일단 부상 회복에 전념해야 한다는 거 알지? 상대가 첼시였기 망정이지 조금만 날카로운 팀이었다면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을 거다. 첼시가 종족 특성을 발휘해 수차례 기회를 날려먹은 것도 후보 골키퍼 켈러가 신들린 선방을 보여준 것도 한몫했지만 아무래도 역시 이 선수 덕분에 이겼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봐 반다이크, 팀의 주장으로서 만점 수비는 물론 천금 같은 결승골까지 넣으며 우승의 1등 공신이 되었는데 모처럼의 우승의 소감이 어떤지. 뭐 카라바오컵은 이미 한 차례 들어봤으니 별 감흥이 없으려나? 감흥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원래 우승이란 건 할 때마다 짜릿하고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법. 아우디컵 같은 엉터리 우승컵이 아닌 이상 늘 새롭고 욕심나는 법이죠. 아무튼 고생 많았다 반다이크. 내가 경기에 나갈 수만 있었다면 연장까지 갈 일도 없이 진작에 승리를 확정 지었을 텐데 괜히 나 때문에 체력만 더 잃은 것 같아서. 이런 게 있으면 얻은 것도 있지 않겠나? 덕분에 어린 선수들이 경험치를 제대로 쌓았으며 직접 우승을 경험한 덕분에 자신감도 상당히 올라왔을 거다. 결과적으로 우리 리버풀은 주전들의 부상 회복과 후보들의 경험치는 물론 우승컵까지 가져왔지만 풀스쿼드까지 가동하며 유일한 우승에 도전하던 첼시야말로 마지막 희망까지 잃어버린 조상집 분위기지 않겠어? 살라와 누네스, 소보슬라이는 물론 골키퍼 알리송까지 없는 반쪽짜리 리버풀이 상대였건만 고작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우승에 실패했다는 건 일부러 날 경질하기 위해서 태업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지. 태업이라 하기엔 모두가 죽기 살기로 뛰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제가 넣었던 골이 오프사이드만 아니었다면 카라바오컵 우승은 우리 첼시가 되었을 거라 생각하며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되었던 건 리버풀도 마찬가지지 않던가? 반다이크는 한 차례 취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들었는데 황정음 자네는 어째서 제 득점에 실패한 거지? 그야 당연히 감독님께서 절 빼버리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 아니면 누가 골을 넣을 수 있다고 70분도 안 돼서 빼버리신 건지. 아이 그야 자네가 도통 반다이크를 뚫지 못하고 있으니 은쿵쿠라면 뭔가 다를까 하는 마음에. 은쿵쿠 선배야말로 저 잭슨을 뛰어넘는 거품 중에 거품이라는 건 모르십니까? 은쿵쿠만 돌아오면 뭐 엄청나게 달라질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여태껏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은쿵쿠 선배가 아닌 저 무드리크를 진작에 투입했다면 결과는 360도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며 360도면 결국 돌고 돌아 졌을 거라는 말 아니야? 어찌됐든 무드리크 자네 역시 90분이 되자마자 투입해줬건만 연장 내내 보여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았나? 그거야 잭슨을 빼고 저를 투입했기 때문에 위력이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반다이크가 지키고 있는 중앙이 뚫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측면을 강화해야 했다고 생각하며 사실상 윙어에 가까운 잭슨과 아자르의 후계자라 불리는 전 무드리크의 윙의 윙 전술만 있었더라면 아자르의 후계자는 무슨 윙의 윙은 무슨 1300억이나 주고 데려왔건만 벤치만 달구고 있는 주제에 지금 그딴 소리가 나와? 어찌됐든 선수들의 부진을 떠나 2군에 가까운 리버풀을 이기지 못한 건 감독님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끝난 뒤 구단주 보엘리님께서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던데 어떻게 취업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백수로 돌아갈 준비는 되셨겠죠? 사실상 경지를 피할 수 없겠지만 니들은 내가 겪어봤던 선수 중 단연코 최악이었다. 내 후임으로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즌도 그 다음 시즌도 첼시가 우승하지 못할 거라는 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으며 그동안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고 새끼들아. 라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고 있지 않겠나?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었던 카라바오컵 우승이 실패로 끝났으니 포체티노의 경지는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 양반이 그래도 사람은 참 좋은 양반인데 감독 자질을 떠나 약간 재수가 없는 감독이랄까. 그래도 경질은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즌이 끝났는데도 우리 리버풀은 물론이고 바르셀로나와 미넨 등등 네로라는 B클럽에서 새로운 감독을 구해야 하는데 컨퍼런스도 못 나갈 예정인 첼시가 이렇다 할 감독을 구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시즌 내내 더보기 리그에 머물고 있는 감독을 살려줄 순 없지 않겠어? 포체티노급의 감독은 생각보다 많이 있으며 첼시가 돈으로는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팀이고 하니 남의 팀 사정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린 우리 팀 사정부터 챙겨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인데 감독님께서는 후임 감독으로 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사비 알론소가 적임자겠지만 미넨이 끼어든 이상 100% 데려올 수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 그렇다고 투에를 데려오기엔 선수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 같고 사비 알론소가 아닌 사비 에르난데스를 데려오기엔 어딘가 살짝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겠죠? 아이 솔직히 감독님께서도 어렵게 내린 결정이시겠지만 그냥 계속 팀에 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그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말했던 가수가 이름이 외대고르였던가? 외대고르가 아니라 지드래곤이지 말입니다. 그래 지대고르. 아무튼 그 양반 말 맞다나
세상에 영원한 건 없지 않겠나? 리버풀의 영원한 주장 제라드 역시 지금은 리버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듯이 나도 이제 리버풀을 떠나 개인적인 삶에 집중할 시간이란 말이지. 하지만 그 누구를 데려온다 해도 감독님의 빈자리를 메꾼다는 것은 물론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머지않아 클럽을 떠나보낸 것이 새로운 리버풀을 만드는 시발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날이 올 때쯤에 저희들은 이미 은퇴를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도 무엇보다 내가 마음 놓고 팀을 떠날 수 있는 건 반다이크 자네가 있기 때문 아니겠나? 주장으로서도 에이스로서도 만점에 가까운 자네가 있는 한 리버풀이 다시 중위권으로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리버풀의 슬로건 You will never walk alone이란 말처럼 감독님 역시 팀을 떠나신 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닌 리버풀과 함께 걸어가실 겁니다. 그동안 함께해서 영광이었으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리버풀의 주장자 클럽의 제자라는 타이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언제까지고 영원히 최고로 남아있겠습니다.